하나 사례는 좀 나이가 조금 되죠. 40세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노년이라고 볼 수 있는 한 60대 중반 이런 사례,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자는 8글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본인이 이제 그 몇 차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친근감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 원본 불변의 법칙이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팔자 원판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주고받는 얘기인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팔자가 궁금해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을 겪다가 이제 팔자 공부를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때 이런 일을 겪었구나 나의 육신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거를 누가 뭐 스님이 뭐 신부님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체념할 건 체념하고 그리고 집중할 건 선택에 집중할 건 집중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명리가 갖는 또 시대별 연령별로 갖는 어떤 전시간의 효용 효과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생을 막 시작하고 열어가려고 하는 희망과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의 입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반환점에 임박해서 뭔가 이렇게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구조가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체감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많이 돌았다예요. 돌아서 그렇다고 내가 무의도식할 수는 없고 무엇을 어떤 일을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게 내 팔자에서 어떻게 체현되고 있고 어떤 인자들이 내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쪽에서 뭐 상담을 받거나 뭐 무슨 심리 상담을 받거나 진로 상담을 받거나 이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명리를 통해서 이렇게 체득이 되고 본인도 이렇게 자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갑자생이면 이제 올해가 개묘년이고 그렇죠? 갑오순의 마지막이고 갑오순은 갑자, 갑술, 갑신, 갑오 네 번째 파스가 돌아가고 내년 갑진년은 이제 다섯 번째 갑진순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는 이렇게 이제 육식갑자가 처음 시작하는 그렇죠? 쥐띠 올해가 이제 갑자년생이 그냥 바뀐 법적인 나이 말고 우리나라 옛날 전통적인 나이로 하면 딱 40 그렇죠? 옛날 말로 얘기하면 불혹의 나이.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이제 어떤 기업체든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완전히 이렇게 중견 내지는 탑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어느 분야에서든지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40에도 어떤 자리를 만약에 못 잡았다 어떤 그 내가 방향성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물론 요즘 시대는 과거보다도 수명이 늘어났고 뭐 인생 제2막 이런 거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렇게 중년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진로 갈등을 겪고 그런 진로에 대해서 이게 내가 확실한지 맞는지 어떤지 여부 이런 거를 판단하고 정한다라는 거는 본인 당사자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진로 변경이나 선택을 할 때는
사실은 주변에 뭐 이렇게 선배나 유경험자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게 명리적인 부분으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운 같은 게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적합한 분야나 적정한 분야나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노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이제 사주 간지를 펼쳐보면 갑자의 기사의 임술에 오시면 병오시입니다. 병오시. 병오시. 그러면 이게 이제 사주팔자의 포인트,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외곽에서부터 살피는 경우가 있고 또 일주 중심으로 해서 내면에서부터 살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그렇죠.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는 그 임수일간이 4월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월을 만났으면 4월은 사오미로 가는 여름의 초입인 거고 일간 입장에서 놓고 보면 편제라는 거죠. 그렇죠? 편제. 근데 5월하고는 좀 다르게 그 편제 안에는 인성도 들어있고 관성도 들어있고 재성도 들어있어서 서로 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이렇게 이제 4월에 임계수일간이 4월에 낳거나 5월에 낳거나 아니면 임사로는 못 있죠. 임사로는 못 있는데 임오로 놓이거나 그러니까 계사로 놓이거나 이거를 특별하게 쳤어요. 특별한 격국으로. 특별한 격국으로. 이거 뭐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임수하고 계수가 이 자체만으로 그렇죠. 4월생이거나 아니면 5월생이거나 이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관성이 없어도 아니면 이거 자체를 보면 일간일지로 올 수 있는 게 임오고 계사죠. 그렇죠. 그럼 지장간에 병화 있고 정화 있고 기토 있고 정화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무토 있고 경금 있고 병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똑같죠. 여기 이게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지가 아니라 월주에 있느냐 일주에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월주에 있으면 똑같은 에너지가 월주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성향, 외부적인 성향, 직업적인 성향 이런 걸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일지에 있으면 그러한 성향들을 내 개인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조금 범위가 좁지. 근데 이 연결 구조가 사회궁하고 이렇게 월하고 이렇게 연결 구조가 있으면 비록 그러니까 지지로 연결 구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지에서 소중하게 쓰이는 글자들이 월간으로 올라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제한적으로 이건 내 가정궁이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부연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에서 올라오는 거냐, 일지에서 올라오는 거냐를 조금 구분짓는 성향으로 좀 보면 된다. 근데 특히 임수일간들이, 계수일간들이 이렇게 요건 정관이고 그렇죠? 이렇게 정관이잖아요. 물론 4, 5월은 4월 같으면 편관이 들어있고 계수 같으면 오중의 기토가 이제 편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렇게 재생관하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상생하는 이런 에너지가 어디에 뭉친다라는 거예요? 관에 뭉친다라는 거예요. 관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뭔가 그래서 이제 롱마 동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재관 쌍미라고도 얘기를 하고 진재관 쌍미죠. 재관 쌍미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제 을사나 기해 같은 경우도 재관 쌍미로 봐요. 이런 경우도 재성도 있고 무토도 있고 정관도 있기 때문에 재생관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상관이 좀 관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겁재가 있긴 하지만 이 간목하고 임수가 재생관을 하거든.
요런 경우들. 그러면서 요 육합으로는 사는 신을 가져오고 해는 인을 가져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 관귀학관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을사나 이건 을사는 그죠? 을사는 금요일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여명이 쓰기에는 이거 뭘로도 쓰는 거예요. 고란으로도 쓰잖아, 그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은근히 복이 조금 붙어 있는 일주들이란 말이야. 뜯어보면, 응? 아니 재관이야말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분 아니에요? 아니 세상의 KS 마크잖아. 재관이라는 게 거기서 비껴난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자기가 조율하고 조정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응? 그냥 갖춰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형태의 틀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살기 편해요. 내성은 좀 약할 수 있어도. 이런 글자들인데, 이런 글자들이,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뭐 겁재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 상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죠. 깔끔하게 안에 지장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란격으로 친단 말이에요. 기란격으로. 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도, 그죠? 화월이라고 하면 화원, 화생토를 하니까, 임계술간이 토를 관성으로 쓰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재생관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4, 5월에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이 있으면 재용 식상으로도 가거든. 근데 4, 5월에 임계술간들이, 다른 일간들이 이렇게 재성월, 병정화 일간들이 신유월에 나타났는지, 그렇게는 안 보는데, 이게 4, 5월일 때 사중의 무토, 오중의 기토를 쓰려고 하는데, 천간이나 지지에 인묘목이나, 이렇게 가물목이 뜨면 상관경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함이나 기람을 깬다라는 거죠. 그죠? 깨는 구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4월이나 이렇게 5월에 나면 그런 구조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물상적으로도 보면 이 임수가, 그렇죠? 임수가 4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4월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뭔가 어떤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잖아, 수잖아, 그렇죠? 임수는, 대해수라고도 하고,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하고, 그러면 뭔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응축되고 모이려고 하는 성분이 있고, 맞죠? 모이려고 하는 성분이 있고, 이 모여있으면 이 모여있는 거를, 모여있어서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동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흐르게 해주거나, 흐르게 해주는 거는 임수는 특히, 임수나 개수는 간목인 거야, 간목. 그러니까 격의 입장이나 물상의 입장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임수가 쓰기에는 식신이니까 길신이 되는 거고, 개수가 쓰려면 상관이지만 어쨌든 이게 간목이 임계수를 보면, 특히 이제 개수 같은 경우 그런데 상관인데, 이게 약간 그냥 물상에서도 보면 임수가 생하는 것 같지만 이 간목이 삼투압으로 저 뿌리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궁합이 좋다라는 얘기지. 식상을 쓰는 게 잘 써요. 그래서 특히 그렇죠. 그래서 임계술간들이 그러한 어떤 가불목을 키우는, 특히 간목을 키우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무토로 이 물을 가두는 거죠. 이렇게 막는 이런 형상들이 있고, 이런 형상들이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4, 5, 미월 같은 경우는 이미 염천에 놓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계절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달랑 4월만 있고 여기에 겨울, 가을 기운이 쫙 포진이 돼 있다든지, 이렇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가 중간의 글자들에 의해서 이 사화의 여름 기운, 조열함,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상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토양을 임수나 개수로 어때요? 좀 적셔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니까 정제든 편제든 기란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화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회도 되고 부모궁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간이 이 환경을 보는 입장은 뭐냐면 내 에너지로 일간의 그 수라고 하는 에너지로 이 메마른 토양 대지를 내가 적셔주고 식혀준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땡큐인 거지. 내가 땡큐인데.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희생을 하는 거야. 이거는 또 편제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형국. 그래서 반드시 사오미월인 경우에는 임수가 수월기를 갖거나 뿌리를 갖거나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운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경금이죠. 그렇죠? 지지로 놓이면 이제 신금 같은 경우. 이건 장생 받으니까 그렇죠? 이건 생생불씨가는 거야. 생생. 퍼도 생생불가.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예요. 이런 임수가 이제 가장 좋고 천간도 경발수원해 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고. 차선으로 이제 신금이나 유금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어주는 것도 좋지. 그러니까 임계수일간들이 하절했을 때는 약간 개수는 생받아서 쓴다. 그러니까 개수를 쓸 때는 그 조절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신금의 동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수는 경금하고 어울리고 신금도 차선으로 어울리는데 이 개수는 신금하고 어울려요. 신금. 신금하고 경금하고는 정인이 돼도 이렇게 좀 매칭이 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경금의 생을 잘 받지를 못해요. 개수가. 그래서 십성으로 정편인을 보는 거하고 물상으로 보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있거나 만약에 개수가 있으면 이렇게 그 신유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을 받아서 영양을 보충해 쓰거나 어쨌든 천간에 또 다른 이렇게 비겁이나 비견이나 겁재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충분히 월지의 이런 성향이나 이런 재성의 이런 동태를 이 격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 같은 경우 임묘진 사오미월에 나면 일간의 힘이 딸리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설대고 내가 극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갔을 때 이게 이제 사화는 그렇죠? 사화는 임계수가 사묘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잘 쓰면 천을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이 어떤 길신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재성의 천을균의 또 임수일간이 뭔가 잘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안에 있는 관성이나 이런 것도 재생관 받아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임계수일간들이 본래 재물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만약에 이제 이게 임술일주로 놓였다. 임술일주로 놓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쵸. 이게 이제 항상 이런 연습도 한번 해봐요. 이게 뭔가 일간일주로 매칭이 안 되는 구조들이 있어. 보면 옆에 글자의 세기를 내가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지를 올려보기도 하고 천간을 내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술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한 일간일지로 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리면 뭐가 돼요? 이게 수레가 되잖아. 이거 자체가 글자가 천문 글자야, 임술이라는 게. 천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가 병이잖아. 사가 어때요? 병이니까 이게 병이니까 병은 임묘가 되고 해는 절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임수한테는 편재 재물이잖아. 돈이잖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추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응? 이게 육친으로 보면 재성인 거지, 재성. 그런데도 본인은 어때요? 이 술 중에 정화를 이렇게 막 내가 취하고 있는. 이게 좀 이중성이 있다니까? 응? 임술이 그래서 이런 천문성의 영감이라든지 활인성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이제 무도 칠살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그러니까 딱
산중에서 면벽하면서 돛닦는 인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어떻다? 이 술중의 정화를 내가 딱 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술중의 정화는 이렇게 신금하고 같이 있는데 제극인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극인에. 그래서 이 술이 나는 4월의 임수일간인데 앉아있기로는 임술로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센 기운이다. 뭔가를, 이 병물 같은 경우를 나 일간도 그렇고, 일지도 그렇고, 싹, 잡아넣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생기, 목화 기운을, 광명 기운을 내가 딱 잡아채서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임술이라는 게. 그래서 임술이 잘 풀리면 이게 이제 제고귀인을 내가 깔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고를 깔고 있다. 제고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고를 깔고 있는 그런 일주들이기 때문에 재적인 성취 욕구라든지 재적인 추구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명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같은 관성을 놓아도 이 개수가 사중에 무토하고 자합을 한단 말이야. 천을기인 병화, 사화하고 사화에서 장생받는 경금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상생에서 나한테 채생에서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합하는 거는 이건 이제 이모일주하고 달리 이모는 말 그대로 정화하고 딱 합을 한단 말이에요. 돈하고 내가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남자가 쓰면 명예성분, 직장성분, 자식성분. 그러니까 특히 명예추구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일간이 어떤 글자하고 내가 이렇게 합을 하느냐. 근데 고지에 들어있는 재성하고 합을 하는 그런 지지가 있으면 이제 특히 재고를 깔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진술충미 재고에 들어있는 돈을 내가 알토랑 같이 활용하고 내 일간이 지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향이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강하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다 살펴보면은요, 그런 성향, 이중성 있죠, 분명히. 그렇죠? 이중성이 있으면서 이게 또 이제 자축이 공망인 거예요. 자축이나 뭐 진사 이렇게 걸쳐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수로 봐요, 수공망. 일간이 이걸 채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채공. 채공, 자공. 그러니까 채공, 자공이 되면, 정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엉뚱한 보편적이지 않는, 평범하지 않는 사유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예요. 또 아니면 일간을 그대로 걸록으로, 육신으로 봐가지고, 어때요? 이게 또 관대지 않고 있습니다. 관대제. 그러니까 내가 관대라고 하는 법복이나 제복을 입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환자복을 입을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임술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글자가 관이 들어가 있고, 인성이 들어가 있고, 재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성이 들어가 있고, 또, 어때요? 이렇게, 원래 이게 정제, 편제가 다 들어가 있고, 그대로, 그렇죠? 하면, 여명 같은 경우는 식신도 인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인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남자든 여자든, 식재관이, 다 이렇게, 묘고지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인자가 돼가지고 상당히 육친간에도, 육친간의 그런 인연줄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유불리가 단절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월하고 일의 구조를 살피면, 그쵸? 일의 구조를 살피면, 대우는 이따 보기로 하고, 아까 뭐였어요? 이게 4월이었잖아요. 그쵸? 4월이었고, 여기가 임술이었고, 이게 뭘로 있었어요? 예? 병호로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뭐가 붙어요? 기. 예? 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물상으로도 따져보고 격으로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첫 단추는 실의
마리는 일단은 이게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